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주말 검사량이 줄면서 271명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수능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내일부터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이 중지됩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가 원칙이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가 유지됩니다. 미국에서 11월에만 코로나19 환자가 300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1,200만 명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를 거치면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르면 다음 달 11일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5월까지 미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서울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는 등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71명으로 엿새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만 1,004명, 사망자는 4명 늘어난 50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255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5개 시도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109명, 경기 74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에서만 20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외에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명 줄어 누적 79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73명 늘어 누적 26,539명에 달합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 대응 모두 지속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 일 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면서 지난 한 주에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 2차 유행과 달리 가족과 지인 사이에서 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을 매개로 코로나19가 조용히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안양 군포의 요양기관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를 통해 3, 4주 만에 160여 명이 감염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일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단시간에 확산세를 잡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결국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립니다. 단계 상향 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전국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등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침없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장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록 2단계로 격상해도 단시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문제는 이제 2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확산세가 과연 꺾일 것인가? 그다음에 꺾인다고 해도 이게 줄어들어서 뭐 1.5단계나 1단계로 낮출 수 있는 정도로 숫자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겨울철에 접어든 계절적 요인에다 학교, 학원, 종교시설과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불효불급한 모임과 출장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직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부분에도 같은 조치를 권장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그대로인데 수능을 앞두고 고3 원격 수업 전환은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 번에 등교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로 전체 학생의 3분의 2는 학교에 모일 수 있었는데 2단계로 높아지면서 이제는 3분의 1 등교가 원칙입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고3 수업은 예정보다 빨리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전환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 두기 단계가 예상보다 빨리 상향된 만큼 수업 방식에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수능 2주일 전인 지난 19일 일선 고등학교의 고3 원격 수업을 강하게 권고했고 전체 고등학교의 67%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이 결정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지만 일부 클럽과 헌팅 포차는 여전히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반면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많은 자영업자는 연말을 목전에 두고 나온 격상 결정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던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은 물론 격하게 춤을 추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유흥가의 모습은 어떨까? 3차 대유행 우려에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당일 서울 홍대 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클럽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이른바 헌팅 포차를 비롯해 대로변에 있는 유명 포차들은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정작 거리는 한산합니다. 사람은 눈에 띄게 줄었고 몇 달째 월세를 못 내 문을 닫은 상점도 부지기수입니다. 가게들도 많이 문 닫고 좀 코로나 좀 많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심스레 기대했던 연말 특수를 놓치는 건 아닐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행사가 아예 연말까지 취소될까 봐 그런 사실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월세는 나가고 있고. 한 술집은 결국 점심 장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완전 반타작 나고 매출이 많이 안 좋았어요. 포장이랑 배달만 이제 또 되니까 용기 같은 것도 또 준비 많이 해야 되고 낮이나 점심 장사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밤 9시 이후 영업이 완전히 제한되는 노래방은 사실상 자포자기인 상태입니다. 가장 노래방에서 영업이 활발할 타이밍인데 그때부터 아무래도 영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타격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동시에 한계에 달한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기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방역 대책이 절실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리 잡아놓은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값비싼 요트나 파티룸에서 열리는 송년회는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왜 이런 건지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이민규 씨는 연말이 다가오자 고민이 커졌습니다. 1년 가까이 보지 못한 지인들과 어렵사리 잡은 송년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져 거리 두기도 1.5단계로 올라간 만큼 취소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꼭 보자고 친구들끼리 막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았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강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씨처럼 고민하거나 연말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말 차단막을 저희 집은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추석 연휴 이후 간신히 매출을 회복하고 있던 음식점들은 예약 문의 대신 취소 전화만 걸려온다며 울상입니다. 작년 겨울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 그나마도 자꾸 취소가 되니까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나절 이용료만 수백만 원에 이르는 호화 송년회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요트에서 이뤄지는 선상 송년회나 조명부터 음향 설비까지 갖춰진 파티룸 같은 곳은 연말까지 예약이 대부분 찼습니다. 1, 2, 3층 다 꽉 차 있어요. 코로나 2.5단계 때 카페랑 다 문 닫을 때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됐어요. 528사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트나 파티룸은 다중 이용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출입 명부 관리나 관리자 지정도 필요 없습니다. 규제를 받는 유흥 시설 대신 비싼 돈을 내더라도 놀기 편한 곳을 택하는 겁니다. 방역 관리가 아예 되지 않는 이런 모임이 감염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송년회는 또 대부분 술 드시고 식사하시고 이러니까 마스크 거의 안 쓰면서 오랜 시간 같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죠. 모임이나 회식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모임 장소가 방역 관리에서 비껴가지 않도록 다중 이용 시설 관리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한 소비 쿠폰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심이 담겨 있었다지만 오락가락하는 대책은 비단 소비 쿠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여행과 외식 분야 소비 쿠폰 지급을 재개한 건 지난달 22일. 자영업자를 돕고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로 급증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방역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할인 쿠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조금 서로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결국 소비 쿠폰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쿠폰만 중단할지, 발급만 중단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어떻게 중단할 것이며 또한 중단에 따라서 추후에 연장을 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가 발급 이틀 만에 중단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지만 오락가락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말엔 교회에 대한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가 2차 유행을 맞기도 했습니다. 완화 2주 만에 교회를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속출했던 겁니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2주 만에 수도권에서 과거와 똑같은 유형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엔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을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가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초 막을 수 있다던 코로나는 벌써 3차 유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방역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기 회복은 또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을 테지만 갈피를 잡지 못한 정책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1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난 31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0.5일 많았던 조업 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7.6% 증가한 19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2%, 승용차 수출이 12% 가까이 늘었고 석유 제품 수출은 48%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과 중동, 호주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3% 증가한 2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사와 화장품, 면세점 등 관광산업 분야 상장사 대부분에서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여행업종 상장사 6곳의 직원 수는 4,75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00명 줄었습니다. 하나투어 직원 수가 146명 줄었고 모두투어 91명, 노랑풍선 75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직원 수는 209명 줄었고 LG생활건강은 76명이 감소했습니다. 호텔신라 직원 수는 192명 감소했고 신세계는 49명, 롯데지주는 26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향로봉과 전북 덕유봉 기온이 영하 8.7도까지 내려간 것을 비롯해 파주 영하 4.8도, 안동 영하 0.2도 등 중부와 경북 일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잠시 풀리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 추위가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도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11월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각 2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11월 미국 확진자는 300만 2천여 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월별 확진자는 3월에 19만 명, 4월부터 6월에는 70만에서 8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190만 명으로 폭증하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140만 명과 120만 명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10월엔 다시 190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11월에 또다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11월 미국 사망자는 2만 5천 명 수준으로 25만 명을 넘은 전체 사망자의 9.7%에 해당한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수감사절 여행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지난 주말 200만 명 이상이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거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시카고의 공항입니다. 평소 한산하던 공항이 북적이며 가족 단위 여행객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대부분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가족들을 만나려는 여행객들입니다. I went and got tested 2 days ago. I'm negative for the third time this year. I'm going to see my family in Chicago and I'm so excited to go. I'm not sweating it and just following the rules and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102만 명과 98만여 명, 모두 200만 명 이상이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대유행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항공기 이용객이 많아 미 보건당국의 여행 금지 권고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여행객들도 감염 걱정이 앞섭니다. There'd be more people that we'd be bumped into, so it's good that people are traveling less. I think people should stay home. 이달 들어 어제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만 명으로 미국의 전체 확진자 1,200만 명 가운데 4분의 1이 11월에 집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400만 명을 넘어서 바로 전달인 10월 190만 명의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란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악의 겨울을 보낼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의 최고 책임자가 다음 달 11일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5월까지 미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1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의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가 현지 시각 22일 CNN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우리의 계획은 백신 승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접종 장소에 백신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백신 승인 다음 날 아마도 12월 11일 혹은 12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다음 달 10일 자문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FDA가 자문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인 다음 달 10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다음 날인 다음 달 11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다음 달에 미국 전역에서 2천만 명이,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매달 3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내년 5월까지는 미국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미국이 집단 면역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적정 가격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들은 이틀에 걸친 G20 화상 정상회의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코로나 진단기기, 치료제와 백신 보급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 개발은행들은 각국이 코로나 대응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약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됐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태가 좋아졌다고 극찬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12살 이상의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이 약을 사용해도 좋다는 겁니다. 65살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도 대상입니다. 이 약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항체를 분석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한 뒤 이를 치료제로 만든 겁니다. 정맥 주사로 투여되는 일회성 치료제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이 약물을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들은 가짜 약을 투약한 대조군과 비교할 때 28일 이내 코로나 증상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가는 비율이 줄었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약의 안전과 효과를 계속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약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렘데시비르와 함께 치료제로 사용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태가 좋아졌다고 극찬했습니다. 리제네론 측은 이미 이달 말까지 8만 명분의 분량을 생산하고 내년 1월 말까지는 30만 명 복용분으로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By January to fulfill the entire allotment. And beyond that, we're scaling up further in-house. And of course, we established this very important and productive partnership with Roche Genentech to significantly expand the global capacity.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미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엿새 만에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캘리포니아주는 야간 통행금지 시행에 들어갔고 뉴욕시는 학생 110만 명을 대상으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26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적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상현실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게임 개발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 가상현실 기술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